저희 장중호 AI 빅데이터 주임 교수님을 모시고 AI와 비즈니스 융합에 대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시스트 빅데이터, AI 빅데이터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장종호입니다. GPT 너무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들 좀 들으셔서 얼굴이 좀 굳어 계신 분도 계시고, 피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일단 저는 오늘 AI를 어떻게 비즈니스와 융합하느냐, 이 부분이 또 아마 GPT라든가 AI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사실은 써먹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걸 우리 회사, 아니면 나 자신에게 어떻게 접목을 해서 돈을 만들고 앞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다시 드리면, 이게 이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 커리어로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공학으로, AI, 뉴럴 네트워크로 박사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세종대에 있다가, 경영 컨설팅 회사, 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컨설팅 및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 첫 번째 단계는 제가 PwC나 IBM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도 약간은 IT 베이스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즈 비즈니스라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한참 불고 그때 이제 제가 컴퓨터공학으로 학교를 했던 IT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거냐 이런 걸 주로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신세계그룹에 들어가서 이마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완전히 이제 IT하고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현업 임원이 됐습니다. 제가 마케팅 담당 상무가 됐거든요. 저는 이마트나 유통, 대형마트 이런 거에 유통의 유자도 모르고 저는 컴퓨터공학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도 모르고 그러는데 유통의 마케팅의 수장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근데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이마트, 대형마트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은 안 하지만은 전단을 전국에 한 500만 장씩 뿌려면서 마케팅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를 시작으로 GS 홈쇼핑이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그야말로 그냥 현업 임원이 됐어요. 마케팅 임원, 상무,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장, 그 다음에 CEO. 홈플러스에서는 이제 전체 총괄 CEO를 맡았고요. CEO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전략실장을 맡아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경영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IT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제 밑에, 부문 밑에 이제 임원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달고 다른 경영자가 돼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깨달았어요. 홈플러스가 잘 나갔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형마트가 거의 망했어요. 여러분들 이마트나 홈플러스 요즘 안 가시잖아요. 다 쿠팡으로 주문하시죠. 어느 날 제가 한 2년 반 정도 전에 홈플러스 이제 매출은 계속 꺼지고 제가 전체 매출을 담당하는 임원이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어제 실적 가지고 제 밑에 임원들 왜냐하면 제가 경영전략실장이고 영업총괄이니까 숫자를 제가 챙겨야 되거든요. CFO는 아니지만 마케팅 쪽에서 영업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어제 매출 갖고 밑에 있는 임원이나 팀장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침 8시 반마다 회의를 하면서 어제는 왜 그랬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래도 답도 없고 그 다음날 매출은 더 떨어지고 그거는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깨달음을 얻은 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때 이제 한참 2년 정도 전쯤에 AI가 다시 붐을 일어가지고 AI가 모든 것들을 세상을 바꾼다라고 할 텐데, 내가 그래도 인공지능을 박사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홈플러스 어제 고등어 매출 가지고 화를 내고 있네? 난 도대체 나의 미래는 뭘까? AI를 가지고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제가 박사를 받은 지 26년이 지났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배웠던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사실은 많이 변했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홈플러스를 나와서 어떻게 감사하게 또 저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하고 인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저는 AI 빅데이터 과정 이제 주임 교수를 맡으면서 다시 이제 제가 AI를 다시 공부하고 있고요. 26년 전의 AI와 지금의 AI는 많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좀 자신 있는 게 앞에서 제가 이마트에서 홈플러스 GS에서 정말 제 돈 안 들이고 회사 돈 수백억씩 써가면서 엄한 짓도 많이 해보고 엄한 시스템도 투자해보고 엄한 사업 벌렸다가 망해보고 이런 어떤 저의
임원 한 15년 정도 임원 생활 동안에 했던 것들을 AI와 융합을 해서 어떻게 AI를 가지고 돈을 벌까, 비즈니스를 만들까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그러한 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그냥 넘겨주시면 안 돼요? 네. 요 방표는 그냥 넋두리 잠깐 하려고 만든 건데요. 뭐 여러분들 이렇게 AI의 어떤 그 역사를 보시면 항상 1차 AI 윈터가 있고 2차 AI 윈터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앞으로 AI의 윈터가 올까? 모르죠. 앞으로 또 5년, 10년 뒤에 또 윈터라고 표현되는 AI가 결국에는 하는 일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연구자라든가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드는, 없어지는 그런 때가 다시 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세컨드 AI 윈터라고 되어 있는 게 97년부터 보통 시작한다고 그래요. 97년. 제가 96년 12월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96년 12월에 박사를 받자마자 97년부터 AI 윈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한 뉴럴 네트워크가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그냥 일반 컴퓨터 공학 하다가 이제 뭐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경영 컨설팅 회사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장표를 만든 건 아닌데 아무튼 AI는 쉬지 않고 진화하고 있고 이제는 뭐 챗 GPT까지 나와서 앞으로는 뭐 그냥 무조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트레이닝하고 하면서 15가지 핵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깊게 들어가긴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아실 테고 제가 항상 학생분들에게 9개의 머신러닝을 좀 외워라. 이거는 어디 가서든 논문에 나오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실생활에 지금 쓰이고 있고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9가지 알고리즘. 물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9개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알려진.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은 6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딥러닝 알고리즘도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뭐 RBM이라든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법한 CNN, 그 다음에 RNN, 그 다음에 GAN, 그 다음에 이제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사실 GPT는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챗GPT 그 오픈 AI가 만든 프로그램의 이름이지만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핵심 알고리즘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트랜스포머보다는 GPT가 더 익숙할 것 같아서 저렇게 썼는데요. 학교에서 공학대학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많은 AI 대학원에서 저런 알고리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이썬이라든가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아니면 C 코드나 자바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랭귀지를 가지고 저거를 코딩하고 그 다음에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더 성능을 낮게 만드는 것들을 주로 AI 대학원에서 AI 전문 대학원이라고 불리고 AI 공학 대학원이라고 불리는 데서 가르치고 있죠. 공대생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는 AI가 이제 공학의 영역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어시스트가 AI 이제 전문 대학원으로 발족을 이제 막 해서 비전을 발표했는데 저희 사전에 AI 전문대학원 선배 학교들이 많죠. 16개인가 이미 선정이 돼 있고, 거기는 다 대부분이 공학대학원 중심이야. 아마 공대 교수님들이 메인이 돼서 가르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저희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가 공학의 영역인가? 라는 이제 퀘스천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공학 엔지니어링 이과를 졸업하고 공대를 나온 AI의 전문가들은 똑똑한 엔지니어들은 밤새워 개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연봉을 받을 거예요. 연봉 엄청 받을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5억, 10억 막 이렇게 10억 받고 좋아할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그런데 경영, 전략적인 영역으로 가서 똑똑한 전략가들은 AI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대박하려면 떼돈을 봅니다. 우리 솔트룩스의 이 대표님처럼 뭐 상장해가지고 떼돈을 벌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공학을 전공해서 공학 차원에서 물론 공학 차원에서 전략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밤새워 나는 개발을 하고 연봉을 5억을 받은 행복한 개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비즈니스맨이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더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만든 장표에는 저 두 번째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갑자기 GPT가 막 난리가 나면서 저걸 하나 제가 더 넣어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제너러티브, 즉 생성 AI 시대가 이제 열렸잖아요. 여태까지 이제 판별 AI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discriminated AI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하거나 분류하거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AI에서는 문제를 풀어주는 판별 AI 시대였는데, 이제는 GAN, 여러분들 딥페이크라든가 합성, 이미지 합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쓰이는 GAN이라든가 이번에 GPT 같은 거는 이제 제너러티브라고 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생성 AI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예술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즈니스를 넘어서 예술의 영역으로 간 거죠. 일단은 제가 그 AI가 할 수 있는 5가지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라고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거는 어디 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정해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전공하고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내 돈 아니고 회사 돈 가지고 엄한 짓을 15년을 해보면서 많은 유통업에서도 수많은 고객 데이터가 있고요. 한 1,5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데이터를 이마트가 가지고 있고 홈플러스는 1,200만 명 가지고 있어요. 온갖 짓을 다 해봤죠. 불법적인 일도 해봤어요. 고객 데이터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AI가 할 수 있는 뭐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기업 차원에서 저는 5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세 번째는 maximize efficiency, 우리 회사의 효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forecasting and prediction, 어떻게 예측을 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새로운 돈벌이, 뉴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5가지로 저는 AI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동료 임원이나 다른 대표님이나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냥 머리가 혼란스러워. AI는 그냥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막상 나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우리 회사에다가 뭘 하지? 이게 머리가 뒤죽박죽. 저기 칠판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5개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그냥 익스피리언스를 혁신적으로 새로운 고객이 느껴보지 못한 익스피리언스를 만든 사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무인 매장, 아마존 거죠. 저도 홈플러스 때 이 매장 가보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 적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못 내고 퇴임을 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솔빙, 이런 부분도 사실은 빅데이터와 함께 제가 이제 유통업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주로 말씀드리면 수요 예측, 과연 우리 매장에 딸기를 몇 박스를 주문해야 될까? 이런 수요 예측도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그걸 결정을 못해요. 빅데이터 3년치의 판매 데이터와 날씨 데이터, 온갖 데이터를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복잡한 문제죠. 그 다음에 맥시마이즈 이피션시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서 공장 자동화를 인공지능을 써서 생산 시설을 만들고 해서 결국엔 가슴 아픈 얘기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줄여요. 그렇지만 기업은 일자리는 사람의 일자리를 잃지만 기업은 돈을 많이 벌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수요 예측, forecasting and prediction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크리에이션 뉴 비즈니스에서 3가지 비즈니스를 잠깐 소개할게요. 요즘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요즘에 젊은 세대 그 대학생들은 AI 면접 과외를 받아요. 요즘에는 대기업에 있어서의 면접을 사람이 직접 안 합니다. AI가 먼저 면접을 해서, 그러면 AI 알고리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자기 생긴 거, 말하는 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학원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채용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AI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금융에 대한 그 컨설팅을 이제 로봇가 해줍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넘기시고, 그 다음에 도시명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어떻게 보면은 초거대한 물류센터를 한 곳에다가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외부, 우리나라로 치면 안성이라든가 남양주라든가 이런 파주 같은 데는 큰 물류센터를 만들 수 있지만, 도심에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각 도심에 있는 빌딩들의 공실들 있잖아요. 뭐 지하라든가 이런 데 공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저 그림에 있는 모듈형 AI 자동 플랫폼을 집어넣고 이거를 AI로 다 통합을 해가지고 마치 10개의 빌딩에 있는 것이 하나의 물류센터처럼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거는 AI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뜨고 있고요. 부동산의 리스닝 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즈니스 이러한 5가지를 가지고 AI 저는 플레이북이라는 용어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 회사를 위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AI 전략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나는 뭘 할 건가? 우리 회사는 뭘 해서 그냥 막연하게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건가? 효율을 높일 건가? 아니면 뭘 우리 회사는 프리딕션을, 이상징후를 발견해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 리스크를 줄일 건가? 이 부분에 대한 AI 플레이북이 있고 있어야 되고 저는 저희 과정을 AI 빅데이터, 이제 AI 전문대학원을 이러한 공학적인 백그라운드와 이러한 어떤 AI 플레이북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영역을 묶어가지고 같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같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전략서에는 반드시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AI와 빅데이터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샴쌍둥이입니다. 그래서 AI 아는 사람은, AI를 하겠다는 사람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아는 사람은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드 캔버스라는 건데, 이제 제 AI 플레이북이라는 어떤 전략 프레임워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AI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의 9가지 캔버스의 각 요소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특히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 비즈니스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할 때 이걸 통해서 AI 전략서를 완성을 하기도 하죠.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도 빨리 지나가게 막 넘겨주셔가지고 숨이 차네요. 그 마지막 장표요. 저는 저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항상 바빠요. 바빠서 뭐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의 대표님이나 임원들은 정말 바빠요. 화장실 제대로 못 가니까 엄한 짓을 많이 해요. 바쁘기 때문에 바쁠수록 저기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바퀴를 장착을 해야 빨리 갈 수 있는데 새로운 바퀴를 장착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바퀴를 그냥 석기 시대 바퀴를 계속 쓰고 있죠. 저희가 AI를 이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AI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입을 하는 게 싼 것도 아니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하고 AI 플레이북을 통해서 이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잠시 바쁘더라도 공부를 할 건 공부하고 학교에 와서 공부할 것까지는 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부할 건 공부하고 다시 자기를 개발할 건 개발을 해서 뭔가 자기의 새로운 AI 시대의 계기를 퍼즐을 만들고 잠깐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난 바쁘다 하면 계속 아마 저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홈플러스 매출 때문에 맨날 화내는 게 이제 도저히 지긋지긋해서 저도 어떤 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 거고요. 지금 뭐 여기 계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들어와신 여러분들도 아무튼 그러한 AI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